네, 오늘의 웨비나 내용. 그 전에 앞서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매주 목요일 네킬러 구글 팁 강좌를 맡고 있는 김상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주로 이제 이메일 쪽으로 내용을, 문의 내용이나 기타 내용 등등 보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네킬러 구글 팁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이메일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우리만의 협업 공간 구글 사이트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여기부터 시작되는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팀원이 협업할 내용을 자동으로 이어서 보시니까 네,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각 팀원이 업데이트한 내용이 바로바로 사이트로 업데이트 되게끔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PC에 저장된 파일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한데 모아 저장하는 그런 어떤 자료실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에 사용할 아이디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어드민, 이 멜롱이라는 회사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 멜롱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일반 직원이고 그 대표이사님께 바로 보고를 올리는 직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협업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통의 구글 화면이죠. 구글 처음 접속 화면입니다. 첫 접속 화면에서 자, 앱 도구를 누르시고 사이트 도구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이트 도구를 누르시면 구글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트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사용할 템플릿 선택하는 것도 있고 사이트 이름, 테마 선택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 사이트, 삭제된 사이트, 다른 사람의 사이트를 찾아보기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C레벨 사이트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레벨 사이트는 지금 미리 여기 열려있는 탭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고용 사이트라고 지금 있습니다. 보고용 사이트에는 현재 스프레드시트 내용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매출 현황이라고 해서 60, 43, 33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사이트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쪽에 페이지 수정,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공유해 주실 때와 같이 공유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연필 버튼 우측에 있는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 안에서 그러니까 다음 카페 같은 걸 예로 들면 다음 카페 안에서 여러 가지 하위 메뉴를 만드시는 건데요. 페이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사용할 템플릿 선택하실 때 자, 웹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 시작 페이지 5가지가 있는데 웹페이지 형태로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형태로 지정을 해두시면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웹페이지 형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가젯을 넣고 그리고 이 가젯에는 구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일정 관리 페이지처럼 캘린더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캘린더라고 해서 캘린더가 직접 이 사이트에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면 이렇게 회의 일정을 잡아두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보고용 사이트로 돌아가서 편집 화면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은 페이지 만들기 화면이었고요. 지금 페이지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스프레드시트와 그리고 차트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측, 좌측 상단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젯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시는 차트를 바로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하이 메뉴를 보시면 구글 독스나 아니면 설문 내용,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내용 같은 것을
바로 사이트에 인베딩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젯 형태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동영상이라 하면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직접 가져온 동영상이라고 하면 유튜브를 클릭해서 이렇게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가 말 그대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이트에 다 삽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전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를 이렇게 보고서라는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파일을 한번 보면 자, 열기 보고서라고 있죠. 자,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라는 파일을 열었고 지금 이 파일은 공유 현황을 보면 자, 관리자인 저에게 소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제임스 리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반 직원에게 수정 권한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일반 직원인 제임스 리 씨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자,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게 방금 보여드린 공유 현황은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대한 공유 현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트에서도 이 사람에게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프레드시트에서 공유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이트에서 공유 현황입니다. 자, 사이트에도 또 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자, 이 사이트의 보기 권한이 혹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데 자, 제임스 리라는 이 사람은 이 사이트를 볼 수 있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 추가적인 가젯이나 이런 걸 사이트 자체를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이트를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1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이사급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정 권한이 있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대표이사님은 지금 이 파일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어떤 매출 현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매출 현황을 올리는 이 일반 사원의 입장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 사원이 관리하는 열은 C열이고요. A, B, C, D 열은 다른 사원이 관리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60, 43, 33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60, 43, 33에서 70 매출이 뛰었죠. 지난주에 비해서 60 그리고 55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제 파일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 다시 자, 관리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관리자의 사이트 여기에는 70, 60, 55가 반영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옆에 이 가젯, 이 차트 가젯에는 반영이 조금 느리네요. 근데 이것도 세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70, 60, 55로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이트를 잘만 이용을 하시면 매번 여러 사람들의 업무를 이렇게 취합하고 이래서 보고서를 올리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 또 차트에 반영하게끔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협업하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사이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의 강점이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내용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캘린더 내용과 같이 해서 어떤 일정 관리를 하면서 파일을 삽입해서 같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협업 사이트로 이용할 수 있는 협업 공간으로서의 사이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제가 아까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사용할 템플릿 선택에서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웹페이지죠. 웹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 시작 페이지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5가지 형태가 어떤 페이지 유형인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링크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채팅창에 입력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제가 한번 각 템플릿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공지사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사항을 공지하고 그리고 사내 직원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게시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34분 전에 이 스미스 존이라는 이 관리자 이름으로 자, 공지사항 게시판이 개설됐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자, 보기 권한이 있는 일반 직원 제임스 씨의 사이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임스 씨의 화면에서는 자, 보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어떤 편집 가능한 화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미스 씨가 대표이사님이 입력하신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만약에 코멘트를 일반 보기 권한이 있는 사람은 코멘트도 남길 수 없게끔 해놨다면, 즉 보기 권한만 줘놨다면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는 없고요. 편집 권한이 있을 때 코멘트를 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자인 스미스 씨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 그리고 다음은 목록 부분입니다. 목록이 뭐냐면 목록 같은 경우는 자, 목록을 개설하시면 이렇게 목록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 목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단위별 상태, 그리고 목록 2로 만들어 놓은 게 해야 할 일, 목록 3라고 만들어 놓은 게 문제 목록입니다. 그리고 목록 4에는 지금 맞춤 목록, 내 마음대로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템플릿 사용이라고 내 마음대로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열, 입력란에 굉장히 다양한 세 열, 그러니까 관리자가 지정하고 싶은 대로 지정하게끔 열 이름, 예를 들면 담당자, 유형, 텍스트가 되겠죠.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열 추가를 통해서 완료 일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담당자는 누구고 완료 일시는 이때까지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는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열 추가를 통해서 또 확인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확인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담당자, 완료 일시, 확인란, 이렇게 총 3개의 열이 나타난 목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 아까 이게 프로젝트 관리인데요. 상태, 책임자, 기능, 디자인, 이런 식으로 목록이 이렇게 열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맞춤 목록 만들기를 누르시면 자,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디자인, URL 이런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걸 그냥 이렇게 없애주셔도 되고요. 자, 저장을 누르시면 디자인 URL 이 부분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태, 책임자, 기능만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목록 2에 들어가 보시면 또 아까랑 조금 다르죠. 담당, 설명, 해결 방법, 완료 이런 게 있고, 목록 3에 들어가 보시면 제안, 담당, 굉장히 여러 가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으신 거는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목록을 만드실 때는 자, 페이지 만들기에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록 하위에 배치라고 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자, 지금 목록의 하위 목록으로 목록 5가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4가지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데, 이 목록 기능에 익숙하시지 않을 때는 해야 할 일이나 문제 목록, 단위별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나중에 목록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맞춤 목록을 선택하셔서 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목록을 만드시고 관리를 하시고 또 파일 추가까지 그 목록에서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자료실입니다. 자, 자료실은 PC에 저장된 파일,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혹은 링크까지도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느낌이 드실 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셔서 자료실을 운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본인의 데스크탑 PC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인보이스 같은 파일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인보이스 파일이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에서 추가라고 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인보이스 파일 올라왔죠.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구글 드라이브,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구글 독스 파일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처음에 올렸던 파일은 제 PC에 저장된 파일, 두 번째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실에 누가 어떤 파일을 올렸을 때 그건 변경사항이 되겠죠. 그걸 변경사항 알림 메일을 수신 누르시면 누군가가 이 자료실에 어떤 파일을 올릴 때마다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 이메일이 너무 귀찮다 싶으실 때는 다시 자료실로 찾아오셔서 페이지 변경사항 알림 메일 수신 거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수신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또 여러 가지 파일을 올리고 필요 없는 파일은 이렇게 또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파일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그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이트와 연동하여 협업하기,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자료실을 만들어서 PC에 저장된 파일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한 공간에 모아서 저장하고 댓글을 달며 협업하기 화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본인의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사항을 입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이트 관리 팁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이트 관리 팁은 사이트 관리는 구글에서 모든 관리가 동일하죠. 자, 이렇게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그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톱니바퀴로 생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자, 페이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템플릿 그리고 사이트 작업 등 여러 가지 관리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 페이지 작업이라 함은 페이지라 하면 이 사이트 안에 있는 이 각 메뉴들을 페이지라 그러죠.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 페이지 단위의 설정이고요. 예를 들면 이 페이지 자료실이라는 이 페이지를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페이지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변경사항 알림 메일 수신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버튼이 여기에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기록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이트 작업 쪽으로 가보시면 이 페이지 단위가 아닌 전체 사이트 단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사이트 관리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카테고리 그리고 사이트 방문자에게 표시될 일회성 메시지, 사이트 설명 등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사이트 관리의 일반입니다. 사이트 표시 언어 설정도 가능하고요. 자, 공유 및 권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사이트 공유 권한 관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아무리 사이트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어떤 권한인 볼 수 있음 권한도 없을 때는 이 사이트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공유 권한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공유 권한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정 가능 권한을 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IT 관리자 분께서 이 사이트를 관리하시는데 일반 직원에게까지 모두 수정 가능 권한을 줘버리면 간혹 이제 원치 않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반 직원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도 좀 고의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위조하거나 조작하거나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정 가능 권한을 주실 때는 조금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볼 수 있는 권한과 수정 가능 권한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권한, 수정 가능 권한을 주실 때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색상 및 글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자, 구글 사이트가 사실 그렇게 시각적으로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기본 테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 더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공개, 추천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 이런 템플릿이 있죠. 그 비즈니스 공동 작업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대지, 바위로 한번 바꿔보면 자, 이렇게 테마가 싹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템플릿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헤더나 콘텐츠 영역 가젯 이런 식으로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요. 가로 방향 탐색 등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부분, 사이트의 시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자, 사이트 관리 설정에서 테마, 색상 및 글꼴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취소를 눌러주시면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바꾸면 저장이 바로 돼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의 끝입니다. 역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외부에서의 회원 가입은, 외부에서 자료 등록은, 선택적 공개는 네, 이 부분은 사이트 개설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만들기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에도 공개할 사이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이제 내부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사이트로 만들 것인가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실 때 어떤 결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유 부분에 자, 멜롱이라는 회사의 사용자가 찾아 액세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은 구글 앱스를 사용하실 때는 그 도메인 조직 안에서만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부분에 들어가셔서 자, 이 부분 멜롱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멜롱닷컴 사용자가 이 항목을 찾고 이 항목이라 함은 사이트를 말하는 거겠죠. 수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이라고 지금은 멜롱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이트가 공개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관리자 수준에서 이 멜롱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자 콘솔에서 이 관리자가 지금 사이트를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게끔 설정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 옵션이 있죠. 사용자는 외부에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관리자 콘솔에서 앱을 선택하시고 앱에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자, 액세스 설정을 누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타납니다. 멜롱이라는 회사의 외부에게 공유할 옵션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자, 지금은 사용자는 멜롱 외부에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저는 경고 표시 없이 외부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없이 멜롱 외부에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선택이 됐네요. 네, 선택이 됐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설정이 저장되었다고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사이트로 돌아가서 액세스 설정을 누르면 자, 세 번째, 이 공유할 수 있음 옵션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다시 사이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공유 및 권한 이 부분을 자, 새로 고침해보면 자, 멜롱닷컴 여기 변경을 누르시면 지금은 아직까지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콘솔에서 이렇게 사용자는 경고 메시지 없이 외부의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도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도 멜롱이라는 회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도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만 있게 해야겠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볼 수 있음으로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설정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외부에 있는 사람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아까 질문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자료 등록은 이라고 해주셨는데 외부에서 자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리 콘솔에서 이거는 뷰어 댓글 쓰기 권한이고 자, 보기 권한을 주면서도 글을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연습해보지 않은 내용이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외부 사용자가 어떤 보기 권한만을 가지고 사이트에 어떤 내용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부분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자 콘솔에서 적용한 내용이 이쪽으로 오는 속도도 조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바로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휴대폰에서의 어떤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 네, 감사합니다. 네, 휴대폰에서는 그냥 그 모바일에서, PC에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모바일에서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왜, 그냥 PC 화면으로 나오고 이렇게 쭉쭉 확대해서 보시는 거 있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녹화했고요.